힐링을 부탁해. 유난히 비가 많았던 7월, 일상 한쪽 구석에 자리했던 우산은 마음껏 제 구실을 다했습니다. 이제 8월의 첫날입니다. 올해는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복날이 중복과 말복의 차이가 20일인 월복이라고 합니다. 이럴 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유난히 덥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절정이 있으면 기우는 법, 입추도 함께하는 8월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을 기대하며 단단히 무장하시고 다가오는 말복 8월 10일입니다. 복된 음식으로 몸도 마음도 보신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며 저희 힐링을 부탁해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석규가 부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8월의 첫날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얘기 우리 기대하면서 문화살롱의 이영미님, 게스트 송순이 홍룡아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덥죠.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까지 너무 힘든 시기여서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 원래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수박이요? 네, 밥 대신에 수박을 먹는데요. 이번에도 커다란 수박 한 통 옆구리에 딱 끼고 앉아서 책 읽으면서 요즘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순이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날씨 요즘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더울 땐 샤워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 보면서 견디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성수기 되기 전에 강릉에서 서핑보드 즐기고 왔고요. 와. 요즘에는 시원하고 쾌적한 탁구장에서 평소에 하던 걷기 운동을 대신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이제 저희 힐링 식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현명하게 잘 또 이렇게 넘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시간을 조금 짬을 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바람 좀 쐬고 왔더니 기분이 한결 낫네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가까운 데 다녀왔습니다. 네. 영미님,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인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다들 이 영화 보셨나요? 저는 언젠가 꼭 보려고 네. TV에 찜을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답니다. 아이고. 네, 저도 꼭 보고 싶었던 영화긴 한데요. 예. 그 당시 뭐가 그리 바빴는지 사실 보질 못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우리 피디님만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네. 한 5, 6년 전쯤 된 것 네, 같아요. 6년 됐습니다. 네. 아,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영화의 내용과 함께 인생의 멘토, 멘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명디님은 본인의 인생에서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 네. 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생각해 보면 신앙의 힘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만난 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저를 돌아보고 또 그룹을 통해서 또 솔직하게 또 얘기들을 나누면서 또 그분들의 삶을 많이 닮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용아님은요? 네, 저는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한 멘토를 만났었는데요. 네. 20세기 말이었던 1997년에 만나서 함께 활동했던 분을 멘토 겸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능력을 알아보시고 2001년도에 멀티미디어 전문 강사로 스카우트 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이기도 하죠. 네. 좋으셨겠다. 수님도 멘토가 되어주셨던 분 혹시 마음에 남는 분 계신가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지금 딱히 떠오르는 분은 없어요. 아, 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웠을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지혜로운 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는 영미님은 멘토가 누구세요? 네, 전 인생에서 멘토가 사람이 아니라 책입니다. 책이요. 네네. 아. 학창 시절 때 한참 고민이 많고 내적 갈등이 좀 심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사춘기인지 몰랐는데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책이 많은 위안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좀 머리가 복잡하고 갈피를 못 잡겠다 할 때는 도서관으로 얼른
뛰어가서 책을 빌려 읽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현명하고 경험 많은 벤 같은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곤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그분 영화의 주인공 예, 벤. 맞습니다. 예, 벤.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이 여주인공 줄스인데요. 맞아요. 예, 예. 줄스는 30세에 창업을 해서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둔 의류 쇼핑몰 CEO로 남다른 열정과 패기로 밤낮없이 일을 몰두하며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인물인데요. 오, 멋진 여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멋진 여성이죠.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꿈꿔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희들 보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요. 꼭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네.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사람들은 그 사람 무조건 그 쉬운 것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게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말인데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성공한 CEO도 일과 사랑, 가족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CEO니까 책임이 막중해서 일에만 몰두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럴 때 정말 누구라도 붙잡고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하면 좀 나을 텐데. 맞습니다. 예. 이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정말 정작 본인은 꼭 뒷전이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70세의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으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벤입니다. 네, 벤이요. 네. 벤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 벤은 40년 동안 전화번호부를 만든 회사에 근무를 하고 부사장까지 지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아내와도 사별을 하고 혼자서 여행도 공부도 운동도 식사도 잘 차려 먹고 잘 지내시는데요. 그렇지만 영화 속 벤의 대사처럼 벤이 뭐라고 대사를 했냐면요. 매일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나고 신나고 그리고 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신기술을 배운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9살 먹은 제 손자한테 전화해서 USB가 뭔지 물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난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충성심도 있고 믿음직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뛰어나요. 뮤지션은 은퇴 안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더는 음악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대요. 내 마음속엔 아직 음악이 있어요. 네, 벤의 대사를 듣고 보니 공감 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네, 저도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했는데 요즘 정말 세상이 휙휙 바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적응하려면 신기술을 배워야 돼요. 네. 근데 배우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배워야만 하고 예. 그래야 또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누군가에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는 말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대사네요. 네. 네, 저도 정말 이 새삼 떠오르는 명대사들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저도 마음속에 음악이 있거든요. 그쵸. 네.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나누면 어떨까요? 네. 네. 영민님 음악 한 곡 소개 부탁합니다. 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영화에 나왔던 노래 중에 기분을 약간 업해줄 수 있는 노래가 있는데요.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메건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어떠셨어요? 기분이 좀 업 되셨나요? 네, 신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영화 얘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뭔가 소속이 있고 다닐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인턴 벤의 업무는 CEO 줄스를 돕는 겁니다. 나이 많은 인턴 사원을 불편해하고 꺼려하던 줄스도 항상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륜으로 동료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벤의 친화력으로 마음을 열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네. 멘토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여기 나온 줄수처럼 부모를 힘들어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솔직히 가족이라고 모든 걸 다 나누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예, 명디님은 가족들과 속마음을 잘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받고 하시나요? 혹시 다른 분들은요? 그래요. 가족 이야기 저도 사실 고령에 90세 된 네네.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 줄수가 예. 어머니와 그 다투고 그렇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예. 부딪히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네. 저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답니다. 예. 예, 모든 일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 만나서보다는 주로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요. 아. 자료나 정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도 하고 싶어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뭐 대화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단톡방에서 의견 나누고 예. 실제 이렇게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건 오히려 은퇴 후에 만난 지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자주 만나면서 많은 대화도 하고 또 공감하고 위로받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겠지만 지금은 그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해주는 쪽이지 받는 쪽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유, 힘드시군요. 예. 그 대신에 정말 친한 베프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는 진짜 작고 세세한 것까지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위안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누가 되었든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상대가 있는 건 크나큰 행운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요즘은 또한 가족보다는 이제 예순이 지나고 나니까 예.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더 든든하고 마음이 훈훈해질 때가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참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을 사실 이 나이가 돼서 네. 이 시니어가 되어서 만날 줄 몰랐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순이님은 정말 값진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사람 만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인연을 만드셨네요. 네, 세상을 살 때 그 나를 알아주는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데 다들 성공한 삶을 사시고 있는 듯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네, 뭐가 또 있을까? 나도 나이가 들어 많은 견문과 경험으로 누군가의 괜찮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멘토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상대의 말을 좀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예. 네, 그리고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예. 뭐 이 정도가 예. 생각나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멘토의 조건은 네. 무엇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은 능력을 발굴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이루어나가는 힘을 가르쳐주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멘토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긍정의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운데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팩트와 예. 또 위트 있는 한마디. 아, 위트. 예, 네. 중요합니다. 이게 좋죠. 그 인터넷 나오는 배네.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위트 있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많은 말보다는 들어주는 마음과 또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멘토의 조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함.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좀 도와주거나 뭐 할 때 반짝하고 말잖아요. 네. 예,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실함 아닐까 싶더라고요. 영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힐링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청취자님께 음악 한 곡 더 선물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도 많이 지쳐있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 네. 홍용아님과 송순이님도 오늘 정말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Hear the World. 이번 시간에는 똑같tan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탱고 음악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네. 처음에는 반도네온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이올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탱고 음악을 특정 악기에 집중해서 들어본 인상 깊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악기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피아노에 집중해서 탱고 음악을 들어볼까 합니다.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에서 피아노는 다른 악기들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네, 피아노가 어떤 곡에서는 다른 악기들의 반주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주요 악단에서는 피아노가 반주 이상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아, 네. 우리가 보통 그 협주곡을 들어보면 피아노가 다른 악기들의 반주 역할을 하는 것을 주로 볼 수 있는데 탱고 음악에서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피아노 연주가 그 프레이즈와 프레이즈 사이에서 들리는 곡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피아노는 특별한 기능을 한답니다. 특히 그 탱고 곡 중에 3박자곡인 발스곡들에서는 피아노 연주는 프레이즈를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 곡 중에서 그 미겔 깔로 악단의 바오 운 시엘로 앤 에스트레자스 연주곡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네. 여기에서 그 곡의 초반 부분과 또 후반 부분에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레이즈 사이를 연결하는 피아노의 역할을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겔 깔로 악단의 바호 운 셀로 데 에스트레자스. 네, 한 박자 한 박자 강한 그 비트의 피아노 연주를 느껴보았는데요. 마치 반도네온과 피아노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밀론가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렌소 음악의 그 반도네온과 네. 피아노의 그 빠른 리듬과 강한 박자에 맞춰서 탱고 춤을 아주 경쾌하면서도 또 힘있게 그렇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춤을 추다가 다리엔스 곡이 나오지 않으면요. 밀론가에서는 사람들이 DJ에게 가서 직접 다리엔스 곡을 왜 안 틀어주느냐, 빨리 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이 특별한 다리엔스 곡에 어울리는 피구라, 즉 안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따로 사람들은 배워서 네. 다리엔스 곡이 나올 때는 멋지게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곤 하죠. 아, 그런데 이거는 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엔 또 다른 피아노 역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또 다른 게 있군요. 네네. 네. 전에 제가 디살리 악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아, 네네. 네, 그 디살리 곡에서 피아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디살리 악단에서는 그 프레이즈들 사이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아노 소리가 아주 섬세하면서도 종소리 같이 떨리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특히 피아노 연주 중에서 그 베이스 파트 음에 주목해서 들어보실 텐데요. 네네. 디살리 곡 중에 비비안니라는 곡을 들으시면서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니스트였던 그 디살리 연주곡에서는 피아노가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디살리 악단은 이 곡을 1943년과 1956년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녹음을 했는데요. 두 버전 중에서 두 번째 버전인 1956년에 녹음한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특히 디살리가 탱고곡의 그 특별함을 네. 그의 왼손 연주, 아하. 그러니까 좀 낮은 음이겠죠. 아, 네네. 그 낮은 음을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은 각 악단에서 피아노의 다양한 연주 느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탱고 음악도 악기에 따른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참 무궁무진하네요. 그렇죠. 네네.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또 탱고 이야기 해주신 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르로스 디살리의 엘 하겔. 이어서 음악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아님 사연 부탁합니다. 네, 오늘의 음악살롱 주제는 은퇴 후에 아름답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던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장석현 씨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 지난 16년간 우리 부부는 화장실에 갈 때만 제외하고 늘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든 함께 다녔고 맛집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가고 드라이브를 하며 산책을 하고 틈나는 대로 정원을 가꾸고 텃밭에 채소를 심고 수확하면서 더없이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예고도 없이 아내가 떠난 후 나의 모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휴식하고 함께 잠자던 내 옆에 잔짝이 사라져 혼자가 되다 보니 출간 아이들, 손자, 수녀와 보내던 화목한 가족의 분위기가 어느 날부터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명의로 해놓았던 집의 상속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고 서글프게도 아내와 사후에 이루기로 했던 사회공헌, 사회에 대한 기부 계획이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나를 아끼고 걱정하는 친구, 지인들은 2중 3중으로 충격을 받은 채가 아마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했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바로 어제 그 6개월을 넘기고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지난 70년 살아온 제 삶의 이야기를 이제는 자서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MC님, 지금 들으신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정말 참 아름답게 사신 부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그 예고 없는 사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분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슬픔을 극복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의욕적으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려고 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네, 희망이라는 단어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웃들의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칠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연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그 궁금증 살짝 뒤로 하고 우리 삶의 위안이 되는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사연의 주인공이 아내에게 띄우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네.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네. 아픔을 딛고 희망으로 극복하신 그분 뒷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주 전 자신의 자서전을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작은 강가가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네. 3시간여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랬군요. 15년 전 직장이었던 금융기관 은퇴 후에 평생의 꿈이었던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정착한 70대 노부부인데 네.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정적인 애처가였고 자애로운 아빠였음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자상하시고 정말 가정적이신 분이셨나 봐요. 네. 얘기 나누시면서 많은 느낌을 받으셨군요. 아, 네. 근데 갑자기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떠난 것에 대해서 가족은 물론 본인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저도 그거 정말 이해가 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용화님은 그분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셨나요?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눈 적은 없었고요. 아, 네. 운동으로 다니던 탁구장에서 게임을 하는 대부분의 테이블과는 다르게 네. 한쪽 구성에서 한가로이 탁구를 즐기는 그 노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탁구장이 몇 번 폐쇄하고 네. 오픈하기를 여러 번 하면서 그 도중에 네네.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마음의 위안이 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 번도 말 끊음 없이 제가 경청을 했어요. 중간중간 메모를 해나갔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분께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자서전을 만드는 것보다 그동안 행복한 추억이 깃든 아내와의 사진,
포토 에세이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죠.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그 70대인 그분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네요. 네, 컴퓨터 네. 사용이 익숙치 않으니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돕기로 했는데요. 아, 잘하셨네요. 예. 네, 그동안 몇십 년간 모아놓은 문서와 사진, 동영상을 이참에 정리하고 포토에세이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고 틈난 대로 옛 추억 이야기를 작성해 보라고 권했어요. 그러셨군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도 이럴 때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큰 맘 먹고 아예 며칠간의 일정으로 자료 정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시중에 값싼 플라스틱 바구니 한 20개 정도를 구입해서 사진을 연도별,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데 네. 주요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리는 게 하나의 요령이랍니다. 네, 그렇게 1차 분류한 사진 중에서 우리 가족 히스토리에 필요한 주요 사진만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사진 스캔을 맡겨서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요. 사진을 스캔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서 복합기로 직접 스캔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대학교 앞 출력실에 의뢰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랍니다. 그래요. 그렇게만 해도 사실 절반은 정리된 셈인데요. 네, 이분과 같은 시니어분들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게 참 좋고요. 가족 역사에 빠짐없이 수록될 수 있도록 목차에서부터 사진에 대한 설명은 또한 스마트폰 인터뷰를 통해서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렵고 거창하게만 생각했던 내 삶의 자서전이 이렇게 한다면 또 의외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랍네요. 네, 목표를 가지고 마음 먹는 일이 바로 절반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기운을 잃던 그분은 아마도 이 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가족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내 인생의 미디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안하는 계획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표정에 희망과 생기가 띄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었어요. 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사실 또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오늘 계획한 포토 에세이는 자신과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나누어질 약 30권 정도만 컬러로 출력하고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북을 선물하면은 참 좋아할 거고요. 물론 천국에 있는 아내분이 자신을 잊지 않고 온라인에 전시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많이 고마워하겠죠. 굉장히 행복해할 겁니다. 네,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열어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홍영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은 어느덧 흘러 모두들 잘 견디며 오늘에 와 있습니다. 문득 시골집 장독대 밑에 천진발랄한 채송화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뿌려놓아도 아기자기 옹기종기 무리를 지어내는 채송화처럼 모두 함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새로운 한 주로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드립니다.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The Totals Happy Together.